안녕하십니까, 변화국어입니다. 2025학년도 수능특강 문학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적용학습 고전시가의 5번째 작품 단가 6장 작품인데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신의라고 하는 작가는요, 우리 영창대군의 어머니인 임목대비가 폐위되는 사실을 주장을 듣고 반대를 하다가 유배를 간 고 신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기는 임진왜란 이후의 조선시대의 작가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단가 6장 작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장인데요. 보시다시피 1장부터 6장까지 총 6수로 되어 있는 연시조라서 단가 6장이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1장은요. 장부의 하올 사업 아는가 모르는가 라고 서리법으로 지금 물어보고 있는데요. 장부라고 여기에서 나타나는 이 장부는 사내 대장부 라고 할 때 남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남성 할 사업 알아 몰라 라고 지금 던지고 있는데요. 그 할 사업이 바로 뭐냐? 그 사업이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바로 효제충신이라는 사업인데요. 효는 우리 부모님께 효도를 하는 거고, 그리고 제는 형제를 얘기합니다. 충은 여러분 충성을 다한다, 임금님. 그리고 신은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유교적 이념에서 가장 강조하는 이념들을 가지고 와서 효도하고 형제간의 우의, 임금께 충성, 그리고 믿음까지 이것밖에 할 일이 더 있겠냐라고 해서 그 할 일은 바로 효제충신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효제충신을 뭐한다? 강조한다. 이것밖엔 할 일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네요. 그렇죠? 자, 어즈버라는 표현, 관습적 표현으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바로 감탄사인데요. 현대어로 따졌을 때 굳이 라고 하는 감탄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도의 할 일 다만 이건가 하노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인도는 뭐예요? 그쵸, 사람의 도리입니다. 사람의 할 일, 사람의 이 도리는 기본적으로 지켜지는 그 일은요, 할 일이 다만 이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이것은 위에서 나왔던 효제충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1장에서는 크게 어렵지 않죠. 뭐예요? 화자는 효제충신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 사내대장부가 태어나서 할 일은 효제충신밖에 더 있겠냐라고 하는 그 강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표현법만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아는가 모르는가 또 있는가 라고 해서 우리는 서리법을 어미에다가 사용하고 있고요. 감탄사 사용하면서 영탄법도 사용하고 있네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비슷한 구조로 우리 1장을 효제충신을 강조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당시에 충직한 신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글이 작성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2장 가볼게요. 남산의 많던 소리 어디로 갔단 말인고 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선 가장 중요한 키워드인 솔을 한번 주목을 해볼게요. 솔. 우리 고3이라면 자연물 중에 솔이라고 하는 자연물은 꼭 기억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자, 솔은 말 그대로 이 솔방울이라고 하죠. 어디서 열리죠? 어느 나무? 소나무에서 열리죠. 그렇죠? 자, 솔이라고 하는 거는 소나무입니다. 그리고 한자로 표현했을 때는 송이라고 다른 작품에서도 많이 표현되니까 기억을 해주시고요. 무엇을 상징하는 우리 자연물이다? 사시사철 초록색이야. 사시사철 푸른색이니까 변하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지조절개 상징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소나무가요, 원래 어디에 있대요? 남산에 있었대요. 근데 그 남산에 많던 소나무가 도대체 어디 갔단 말인고? 존재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쵸? 소나무가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왜 소나무가, 그 많던 소나무가 남산에서 왜 그렇게 많이 베어있고 불탔을까? 바로 전쟁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임진왜란 이후의 절망적인 상황을 간접적으로 보여준 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절망적 상황. 즉 임진왜란 후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진왜란 후의 절망적 상황을 남산에 불탔을 때, 남산에 소나무가 다 베었을 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저게 그 소나무가 just 소나무가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면 한번 더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뭐예요?
화자는 유배를 당한 우리 신하입니다. 근데 지조와 절개가 강력한 이 상징적인 의미 왜 썼을까요? 바로 자신의 지주절개가 꺾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겠죠. 그래서 솔 자체는 화자 자신을 의미할 수 있겠는데요. 자, 근데 그 화자 자신이 어디에 없어요? 남산에 없어요. 남산 어디 있죠? 네, 서울 한복판, 경복궁 근처, 궁 근처에 있죠. 맞습니다. 그 조정에 많더 화자 자신 and 신하도 괜찮아요. 충직했던 신하들이 다 없는 상황으로 시대적 관점하고 연결할 수 있겠죠. 이해되겠죠? just 그냥 자연물이면 뭐야? 소나무가 없어요. 절망적 상황. 자, 그런데 상징적인 의미로 가다 보면 이렇게 충직한 신하들이 남산, 즉 궁 근처, 왕궁 근처에는 없다. 조정에는 없다라는 이야기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계속 가볼게요. 난후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 전난후, 전란후라는 말을 많이 쓰죠. 이때의 난은 임진왜란이 되겠고요. 요거는 순특강 보기 박스 안에 시대적 관점하고 연결할 수 있겠죠. 자, 그거 후에 부근이 그다지도 날래시고라고 얘기했습니다. 부근은 밑에 나와 있듯이 큰 도끼와 작은 도끼를 통틀어 이르는 날카로운 도끼들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이 도끼가요 굉장히 날카롭대요. 좀만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왜 도끼가 나왔을까요? 왜 날카롭다고 얘기 나왔을까요? 위에 뭐가 없어졌는데요. 뭐가 베어졌는데요. 바로 소나무가 베어졌죠. 자, 그러면 우리 화자 입장에서 부근은 긍정적, 부정적? 맞습니다. 화자가 상징하는 게 소나무라면 소나무 입장에서는 이 부근, 날카로운 도끼들은 부정적인 소재가 되겠죠. 자, 그래서 세모 치면서 부근들이 이렇게 날카로운 상황들은 뭐 하는 상황이냐, 바로 임진왜란 후기 때문에 임진왜란이라고 보시면 안 되겠고, 우리 화자 왜 떠났죠? 왜 떠났죠? 맞습니다. 임목대비를 폐위하자는 주장을 반대했기 때문에 유배당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주장하는 반대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다 모가지가 날아갔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요 상황은 시대적 상황하고 연결됐을 때 임목대비 폐위를 반대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조정에서 이런 반대 주장으로 쫓겨난 상황들을 얘기하겠죠. 혼란스러운 상황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왜 도끼가 나왔지? 소나무랑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가볼게요. 두어라 우로도 곧 깊으면 다시 볼까 하노라 라고 나와 있어요. 우로는 비와 이슬이에요. 자, 계속 갑니다. 맥락. 소나무를 계속 중심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소나무 입장에서 비와 이슬은 긍정적, 부정적? 네, 비와 이슬 먹고 자라죠. 즉 자연에서 내려주는 하나의 선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로 같은 경우는. 자, 그렇다면 이게 깊으면요 다시 본대요. 무엇을? 소를 다시 보는 거죠. 오케이? 네, 그럼 비, 이슬은 당연히 긍정적인 상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시대적 관점하고 연결해서 봤는데요. 요것도 시대적 관점에서 연결하면 누구가 될까요? 누가 알아주면 얘 컴백해요? 화자 누가 알아주면 컴백을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임금이겠죠. 자, 그래서 임금의 은혜라고도 해석이 가능하다. 임금의 은혜가 깊으면 소나무가 다시 본대요. 어디서요? 남산에서요. 조정에서 다시 본대요. 자, 그렇죠. 유배를 철회하고 유배 생활을 끝내고 다시 조정에 복귀하는, 조정에 다시 복귀할 수 있으면 하는 소망을 얘기합니다. 그쵸? 나 다시 컴백하고 싶어요. 다시 조정에 가고 싶어요. 라고 하는 임금님의 은혜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따로 표현법 같은 경우는 체크 안 할게요. 위랑 비슷한 구조죠. 얻어 말고 날래시고 라고 얘기해서 지금 서리법 사용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상징적 의미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그 다음에요. 3장으로 가겠습니다. 창밖에 새우가 오고요. 뜰가에 제비가 납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새우라고 얘기하는 거는 고전시가에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단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는데, 세밀하다 할 때의 새자고 우는 비우자잖아요. 가랑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 가랑비가 오고 뜰가에 제비가 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서 또 제비라는 소재, 문제에서도 얼거져서 나오겠지만 제비라는 소재는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제비가 날아요. 자, 그런데 적객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때 이 적객은 밑에 보니까 귀양살이를 하는 사람이에요. 누구예요? 지금 귀양살이 하는 사람? 맞습니다. 화자 자신이 되겠죠? 자, 그러면 화자 자신의 회포는 무슨 일로 끝이 없대요. 자, 그러니까 회포를 푼다라고 얘기하면 사실 좋은 거잖아. 그러니까 회포 풀면서 야 잊자라고 얘기하면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회포가 끝이 없대요. 부정적인 화자 자신의 한탄스러운 근심, 걱정, 한탄스러운 모습이 여기서 그려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저 제비는 날아다니는데 저 제비가 나는 모양 의터라고 나옵니다. 의터를 보고 한숨 겨워 한대요. 자, 가볼게요. 한숨이라고 하는 거는 위에서 나왔던 근심, 걱정, 한탄이랑 이어지는데 제비의 나는 모습을 보고 시름이 깊어져요. 자, 그러면 제비가 하는 일은 어떤 일일까요? 어떤 역할일까요? A를 보고 시름이 깊어져요. 당연히 이 제비는 시름을, 화자의 시름, 걱정을 심화한다, 약화한다? 그렇죠. 심화하겠죠. 이거 나는 모습 보고 한숨 푹 쉰대요. 자, 그런데 왜 제비를 보고 한숨을 푹 쉴까요? 또 중요한 거, 분필을 떨어뜨려서. 중요한 거는 화자가 시름이 많은 이유 같은 경우는 우리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화자는 꼼짝없이 유배지에 잡혀 있어요. 자, 그런데 제비는 오고 가고를 자유롭게 해요. 화자의 처지와 비슷하다, 대조된다? 맞습니다. 대조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분필이 나오지가 않네요. 네, 화자의 처지와 대조가 되기 때문에 야, 너는 날구나, 나는 못 나는데,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겠죠, 여러분.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3장에서는 뭐다? 제비가 하는 역할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드릴 수 있어요. 어떤 역할이요? 화자의 시름을 심화시켜주는 역할. 그런데 화자와 처자와 비슷한 게 아니라 대조되는 역할.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렇기 때문에 요거 3장에 제비 꼭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4장 가보겠습니다. 자, 적객에 벗이 없어 공량의 제비로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우선 적객은 위에서 나왔던 것처럼 귀양살이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적객, 아까 얘기했던 대로 누구요? 맞습니다. 화자예요. 근데 화자의 상황 나오죠. 친구 있대 없대요? 친구 없대요. 친구 없어가지고 누가 친구래요? 공량의 제비가 친구래요. 공량은 그냥 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냥 기둥이에요, 기둥. 네, 아니면 이렇게 짝대기 같은 거. 거기에 이렇게 제비가 앉아있는데 벗이 없어서 이 제비가 친구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쵸? 근데 그 제비가 하루 종일 하는 말이 무슨 사설 하는지고 무슨 썰 푸는지 한번 듣는데요. 하는 말 무슨 사설해? 라고 얘기하면서 그래서 그 짹짹짹짹짹 거리는 것을 사설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 사설이 뭔다 들어봤더니 감탄사 나오고요. 내 풀어낸 시름은 널로만 하로나 라고 나와 있습니다. 밑줄 내 풀어낸 시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시름을 풀어냈대요. 그러면 좋은가요?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네, 긍정적이죠. 시름을 위로받았어요. 근심을 덜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풀어냈대잖아요, 시름을. 근데 여기에 해석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왜냐면 이 하다의 표기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참고로 보기 박스 안에서 문맥별로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너보다 많다라고 해석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너만이 한다 라고 해석이 할 수도 있습니다. 너보다 많다와 혹은 너만이 한다라고. 근데 우리 수능 특강에서 강조되어 있는 해석은 바로 요거 뒷부분 후자를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너만이 무엇을 한다? 시름을 푼다 이거예요. 그
그러니까 뭐 한다? 제비 예약이 찍찍찍찍 들어서 종일 하는 말 너 썰 뭐하니? 했더니 그걸로 위로받고 근심을 덜어내요. 그래 내 시름 풀어내는 거 너만이 할 수 있는 일이야 라고 하면서 제비를 친구처럼 여겨요. 문맥상 이게 더 자연스럽죠? 근데 간혹가다 나 실은 너보다 많다라고 해석이 간혹가다가 있는데 참고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방금 읽었던 A의 제비 같은 경우는 시름을 심화시켜준다면 B 같은 경우는 시름을 덜어낼 수 있는 소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5장 가볼게요. 인간의 유정한 벗은 명월밖에 또 있는가? 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인간 세상에 인간끼리의 유정 한 정이 있는 벗이라고 하는 이 친구는 긍정적일 텐데 그게 명월밖에 또 있겠어? 라고 한다면 명월만 있다는 거예요? 명월 밖에도 있다는 거예요? 명월밖에 또 있겠어? 너밖에 또 있겠어? 너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명월이라고 하는 소재도 긍정적으로 화자를 위로해주는 소재다. 그렇죠. 화자를 위로해주는 소재니까 친구로 먹는 거죠. 지금 B의 제비랑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계속 천리를 멀다 아녀 간데마다 따라오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천리라고 따질 때 굉장히 긴 거리잖아요. 먼 거리잖아요. 근데 그 먼 거리를 멀다 안 하고 간데마다 내가 간데마다 누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 명월이 따라온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거리감이 어떠해요? 친근감이죠. 거리감이 줄어들어서 친근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간혹 가다가 천리에 대해서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어서 천리는 물리적인 천리의 감각이 아니라 그냥 통상적으로 쓸 수 있는 먼 거리다라는 거예요. 먼 거리의 관습적 표현이다 생각해주면 돼요. 우리가 왜 관습적 표현으로 뭐 그런 얘기 쓰잖아요. 야, 뭐 키가 거의 뭐 3m야, 2m. 근데 진짜 3m 정도는 아니잖아요. 거의 흔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들처럼 굉장히 뭐 더 과장해서 표현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라면 물 끓일 때 물 양 많으면 야, 물이 한강이야 뭐 이러잖아요. 그런 표현들처럼 천리는 먼 거리를 관습적으로 표현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가볼게요. 반가운 옛벗이 다만 nen가 하노라 이때에 내니 누구겠어요? 당연히 명월이겠죠. 반가운 옛벗은 너만 한다 라고 하는 그 명월에 대해서 친근감 그리고 위로받는 소재로 느끼고 있습니다. 계속 가볼게요. 마지막 년 마지막 수입니다. 마지막 수에서는요 설월이라고 해서 배경이 먼저 제시돼요. 어떤 배경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설월이라는 한자 꼭 기억을 해주셔야죠. 고3이면 우리 설이라고 한다면 설비갈 때 설이죠. 맞습니다. 눈이에요. 월은 달이에요. 자, 그러면 두 가지 할 수 있죠? 계절과 시간 할 수 있죠. 맞습니다. 겨울밤입니다. 계절적 배경, 시간적 배경 알 수 있고요. 자, 설월에 매화를 보려 잔을 잡고 창문을 엽니다. 중심 소재 뭘까요? 창이에요? 잔이에요? 매화예요? 매화죠. 매화를 보려고 창문 열었으니까요. 맞죠? 자, 그러니까 우리 매화를 주목할 건데요. 자, 근데 그 매화가요 섞인 꽃, 다른 꽃들에 섞여 있는데 거기에 여윈 속이래요. 자, 그러니까 다른 꽃도 많고요. 거기에서 여였어요. 부정적인 그런 복잡한 현실 속에 잦아 있는 것이 향기래요. 무슨 향기예요? 매화 향기겠죠. 자, 이렇듯 매화는요 우리 초겨울 요 정도 시기에 피는 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소나무처럼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 자연물이죠. 매화라고 하는 꽃은요 여기서 겨울철에서도 정말 굽히지 않고 추운 계절인데도 불구하고 굽히지 않고 피어내는 힘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굉장히 고고하다, 고매하다,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절개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소나무가 굉장히 잘 나오는 소재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굽히지 않는 그런 향기가 매화를 통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누구를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꺾
꺾이지 않는 의지, 임금에 대한 충성, 누가 간직하다? 화자가 간직하고 있습니다. 화자의 고매한 또 충성심,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그쵸? 지주절개도 당연히 어울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매화를 보려고 해서 향기가 막 맡았어요. 자, 근데 호접이 이 향기를 알면 애 끊을까 하노라 라고 나와 있어요. 애가 끊을 것 같다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애간장 끊긴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안타까움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안타까울까요? 호접이 이 향기를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가정 알면 애가 끊을까 하나 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호접이 알아주길 바랍니다. 우선 호접은요, 이때의 접은 특히나 한자 알아두시면 좋겠는데요. 접은 나비접자입니다. 그래서 호랑나비를 일컬어요. 호접은 호랑나비요. 자, 근데 호랑나비가 알아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호랑나비가 알아주지 못해서 애가 끊을 것 같은 화자의 마음이래요. 자, 그럼 호랑나비 누가 될까요? 누가 화자의 마음을 잘 못 알아줘서 이렇게 함경도 지역에 유배적으로 쫓겨냈죠? 맞습니다. 임금이죠, 임금. 그쵸? 임금이죠. 그 임금이 이 향기를 알면 참 좋았을 텐데 라고 하는 안타까움과 아쉬움과 혹은 원망까지도 맞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원망이라고 하면요, 여러분 스펙트럼이 있는데 원망에 대해서 살짝만 얘기 좀 할게요. 원망은 야,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는 완벽한 저주도 있고요. 저주. 아, 너 미워. 아쉬움도 있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임금한테 어떻게 감히 원망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원망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저주 말고요. 아쉬움. 왜 제 마음 몰라줘요? 안타까움, 미움, 이것도 원망 섞인 마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끝에도 임금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원망 아니다 라고 하는 고정관념 버리셔야 돼요. 주의해야 될 거 잡아드렸습니다. 이신희 작가의 우리 단가 6장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쫙 봤는데요. 우리 이 작품은 귀양살이의 고달픔과 임금에 대한 충정을 형상화한 연시조고요. 작가는 임목 대비 폐위에 반대하는 상소문을 올렸다가 함경부로 유배를 떠납니다. 이때의 고달픔을 제비나 명월, 자연물을 통해서 잘 드러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변함없는 충정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포인트들은요, 임금에 대한 변화없는 충정을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맨날 유배 쫓겨난다고 임금님 사랑해요 막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 연군지정이라고 배웠을 거예요. 근데 이 작품은 연군지정만 노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의곡지정뿐만 아니라 뭐예요? 고달픔까지, 즉 자신의 심리 변화를 굉장히 잘 나타냈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 벗이 없다, 뭐 적객의 벗이 없다, 뭐 이런 얘기, 제비, 명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심리 변화도 같이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두 가지를 모두 다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비, 명월을 통해서 이 작품은 시각, 그리고 청각, 우리 제비가 하는 소리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매화의 후각까지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로 여러분이 표현적인 거, 형식적인 특징도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구성 자체는 1장부터 6장까지 되어 있는 단가 6장이고요. 장구로서 할 일에 대한 첨면, 그리고 쭉 나가서 우리 임금에 대한 변함 충정, 그리고 임금님이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담겨있는 단가 6장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 단가 6장 작품은요, 꼭 시대적 상황하고 연결해서 이러한 자연물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알아놓으면 쉽게 선택지를 걸러낼 수 있으니까 꾸준히 익혀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